인생에서 조용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분리된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에 여전히 참여하지만 대화 중에 미소를 교환하더라도 내면의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때 당신을 활기차게 했던 경험들은 이제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긴급함은 줄어들고 흥분도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 보이는 모습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제 더는 맞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불확실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탈하고 있는 걸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걸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융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깨어남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결코 축하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 침묵, 당신이 정성껏 만들어온 삶과의 이상한 단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윤근 완전함으로의 여정, 개별화의 경로가 직선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명확한 확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역설, 꿈, 상징을 통해 말합니다. 언급할 수 없는 아픔과 비어있고 신성하게 느껴지는 고요함을 통해 소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은 비록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계속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시작되는 계시, 통과 의례입니다. 이는 줄어드는 낡은 정체성과 조용히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자아 사이의 신성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비록 이것이 우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불편함, 길을 잃은 느낌, 후퇴하고 싶은 욕구는 여러분이 부서졌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렬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타이틀, 검증 또는 역할에 의존하지 않고 더 깊은 진정성을 포용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는 외적인 성공이 공허한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중년기에 대개 나타나지만 이게 정말 나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는 어떤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떠오르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취보다 진정성, 활동보다 의미, 분산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욕구가 나타납니다. 최근의 삶이 더 차분하고 느리며 아니면 조금 고독하게 느껴진다면 믿으세요. 당신은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칼 융이 언급한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나선형 길이라는 여행입니다. 이 길은 매뉴얼이 없을 수 있지만 항상 길에 기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정이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느껴집니다. 현재 이런 느낌이 든다면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상황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당신은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평범한 하루 중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주방에서 커피를 따르거나 똑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슴에 압박감이 용솟음치고 숨이 가쁘고 마무리되지 않은 일과 말하지 못한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42세의 그녀는 헌신적인 엄마이자 성과가 뛰어난 관리자입니다.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녀의 삶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름 지을 수 없는 무게로 잠에서 깹니다. 그녀는 하루를 연기자처럼 살아갑니다.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대사를 외치고 적절한 시기에 미소를 짓지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그녀의 직장은 이제 다른 누군가가 쓴 대본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자동 조종 상태입니다. 그녀의 웃음은 빌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반영은 그녀의 삶을 살아가는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안 나가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옳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늦게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진정한 활력이 어떤 느낌인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접하는 것은 온갖 주의 산만의 소음뿐입니다. 심지어 행복한 순간조차도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녀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칼 융은 이 단계를 안티오드로이아라고 부르며 한 극단에 맞춰진 삶이 그 반대쪽으로 끌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중심을 두거나 통제의 환상에 기반을 두었다면 이 전환은 해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의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압박감으로 나타나고 가슴 깊은 곳에 아픔을 느끼게 하여 익숙한 것에 대한 열망을 줄여갑니다. 이것은 탈진도 실패도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진화하고 있는 존재의 현실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전에 구축한 존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완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때 존재했던 모습에 맞춰져 있었지만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내부 풍경은 외부 세계로부터 활력을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에너지로 가득 채웠던 것이 이제는 고갈되는 듯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공명하던 것이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측면, 직업, 관계, 우정, 그리고 포부를 의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성은 신사칠에 탄 것이며 분열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지탱해 주던 프레임워크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반응성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짜증이 과장되어 느껴집니다.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불안이 이제는 당신의 집중을 요구하며 전면으로 밀려옵니다. 당신은 압도당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함을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올바른 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의 혼란은 위압감을 주고 당신이 퇴보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던 당신의 모습은 이제 당신 안에 내재된 진실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익숙한 구조에 집착하지만 영혼은 확장을 갈망합니다. 따라서 풀리는 과정이 시작되며 이는 해체가 아니라 재창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당신의 과거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정체성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불만의 감정이 솟구치고 있다면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충동을 저항하십시오. 새로운 목표나 방해물로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드러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와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마치 오래된 지인이 깊은 진리를 나누는 듯이 그것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 불편함이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이 만든 존재가 더 이상 당신을 양분해주지 않을 때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삶을 넘어 진화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당신의 다음 자아가 뿌리를 내릴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와 함께 현재의 순간을 유지하세요. 가까이에서 지켜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사라져가는 따뜻함은 진정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당신 안에서 깊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 개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나 거울을 바라보며 눈빛 뒤에 필수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피로도 시간도 아니라 의미입니다. 당신이 정성을 들여 유지한 직함, 의무, 이미지가 더 이상 자긍심의 원천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초월했지만 그 뒤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에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자아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신성한 정체성 위기입니다. 민수는 47세로 오랫동안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 부양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마감 기한을 지켰고 추가 근무를 하며 리틀리그를 코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프게 되었을 때 그는 맡은 바 역할을 다했습니다. 청구서가 쌓일 때마다 그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갑옷처럼 여겼습니다. 강하고 믿을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고 없이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의 막내 자녀가 대학에 가고 그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황량함이 새우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은 훨씬 더 큰 그를 정의했던 역할로부터의 심오한 단절로 번졌습니다. 회의 중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비어있는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가 퇴근길에 차를 세우고 아무 말 없이 운명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슬픔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낯선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을 지탱해온 개인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팔룽은 자아가 적이 아닌 반면 전체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아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종종 주변 세계의 기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틀은 더 깊은 자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갈망할 때 생존, 의무 또는 사회적 승인이라는 이유로 확립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자아의 붕괴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3시가 지나고 당신의 평화를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들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갈채가 끝난 후의 고요함과 찬사를 받은 후의 고독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만든 삶이 새로운 자아가 드러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풀림입니다. 당신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기꺼이 수락하던 초대를 거절하게 되고 한때 당신의 존재를 규정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다면 누군가, 나는 생산적이지 않다면 누군가.
나는 그들의 승인이 없다면 누군가 이러한 질문들은 붕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깨어남의 표시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결코 자신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외면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소홀히 했을 뿐입니다. 이 분해는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의 자신을 애도할 수도 있지만 그 슬픔 아래에는 부드럽고 빛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세상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각조각으로 찾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과 마음이 고요함으로 녹아드는 긴 산책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성과보다 평화를 우선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아 성장의 순간이 아닌 역할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당신 삶의 이야기에서 소중한 장들입니다. 비록 더 이상 전체 이야기는 아니더라도요. 치유는 더 이상 당신의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 삶으로 강제로 들어가려 애쓰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이 당신을 충족시킨다고 가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감정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거나 당신의 예전 자아가 가벼워지면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하세요. 갈채가 사라지는 고요함을 받아들이세요. 가면들이 쉬도록 두세요.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 아래에 더 깊은 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을 위한 어떤 성과도 필요하지 않고 완전함을 위한 타이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집처럼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렇습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같은 테이블에 앉고 같은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변했습니다. 한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미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미소가 눈에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웃음은 빌린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반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수진의 삶에 서서히 세우며 들었습니다. 39세의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항상 학생들과의 시간, 일상, 그리고 예술 작품과 알파벳 글자로 장식된 잘 정돈된 교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존경받고 인내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일기 쓰기, 창의적 취미와의 재연결을 통한 깊은 내면의 치유의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읽어준 이야기들은 이제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교사 라운지에서의 대화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소중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악귀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망이나 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다르게 변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독에 대한 커지는 갈망, 잡담에 대한 흥미상실, 수업 계획을 준비하기보다는 시를 쓰고 싶다는 충동. 그녀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억누르려 했고 피곤함에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무시할수록 그 감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탈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드러날 때 발생하는 상징적인 균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전에는 반영처럼 느껴졌던 이제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현실은 당신의 본질이 결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유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기능장애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영혼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맞추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생명을 affirm하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절을 인식하게 될 때 자아의 불안이 쉽게 새우며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해지고 있는 걸까? 나는 물러나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변화에 대한 자아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당신은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역할, 기대, 그리고 예전의 자동 조종 모드에 갇혀 있었던 연기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것과 리허스한 것의 차이를 분별하게 됩니다. 진실은 항상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혼돈 속에서 부드러운 명확함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치유가 결과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편안함 대신 진정성을 선택하고 피상적인 대화 대신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곳에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이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다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이드 블로그를 시작하여 감정적 힘, 창의성 및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글쓰기와 고독을 위해 헌신된 신성한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면의 공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주변은 점차적으로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사고방식과 여정을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존재감을 교실에 불어넣고 심오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들을 선택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이 또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당신에게 맞지 않다면 더 이상 그것이 여전히 적합하다고 가장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문이며 당신이 이전의 모습에서 진화하고 있는 모습과 분리되는 공간입니다. 외부 세계가 더 이상 내면의 자아를 반영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재발견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불일치를 느끼고 현재의 삶에서 불편함이나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 감각에 주목하세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감각이 당신을 이끌게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불일치의 장막 너머에는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수년간 간과해온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논리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확실성을 우선시하는 곳에서 이해하기엔 너무 희미하고 이례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버린 모든 것 뒤에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미세한 방식으로 인지합니다. 어떤 것에 동의하기 전에 잠깐의 망설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치 좋은 길을 가려는 충동, 설명할 수 없는 직감.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안내가 깨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귀 기울입니다. 45세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엘레나는 한때 구조의 중심을 두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일정, 스프레드시트, 완벽한 발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직력, 합리성, 끊임없는 통제 덕분에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취소할 뻔한 명상, 리트릿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참석을 정당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감일과 머무를 이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감지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부드럽게 이끄는 느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의 폭발도 혁신적인 통찰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에 평화롭게 산책하며 그녀의 삶의 일부가 지나치게 시끌벅적하고 경직되며 동떨어져 있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해를 지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재연결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결정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람 없이 일어나고 몸이 일어날 시간을 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더 이상 이메일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행사 없이 단순히 즐기기 위해 저녁에 양초를 켰습니다. 그녀는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아무 맥락 없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느려졌고 그녀의 옷차림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졌고 덜 연습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제의 상태에서 연결의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칼 융은 이 경험을 상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삶을 수행으로 보는 것에서 진정한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전을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공명하는 것에 스스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책의 한 구절, 고요한 순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느낌, 이 신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과의 더 깊은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구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은 몸이 지닌 지혜가 당신의 지성이 표현하기 힘든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곳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직관이 당신의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며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깊이 조화롭습니다. 엘렐라네나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로 한 하나의 결정을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생각에 갇힌 여성들을 위한 창의적 워크숍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의 감각.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내가 내 안에서 집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없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 출현을 문턱이라고 불렀고 자아가 자신의 지배를 느슨하게 하여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소란이 아닌 존재로서. 한때 가지고 있던 옛 정체성들, 성취자, 문제 해결자, 기분을 맞추는 사람, 이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는 진정하고 걸러지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반대했던 부드러움이 이제는 힘으로 드러나고 한때 두려움을 일으켰던 침묵이 자유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도착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빛을 축하하기 위해 촛불을 켭니다. 당신은 감동을 주거나 분석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페이지를 따라 흐르게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당신은 눈물 뒤에 있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풍경이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성숙해 갑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리듬이 바뀝니다. 한때 당신의 불안을 유발했던 사람들은 대립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집착하게 만들었던 야망은 더 조용한 존재로 부드러워집니다. 존재, 의식, 단순함. 당신은 매일 마주하는 자신의 버전에 대해 호기심을 느낍니다. 당신은 고대의 무언가와 함께 걷고 있다고 느끼며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느리게 걸어가기를 기다려왔던 무언가입니다. 결국 준호는 전일제 건축 작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단순히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빛, 공기, 의도를 담아낸 신성한 공간, 평화로운 집, 명상실을 설계한다. 그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구조물을 짓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디자인의 고요함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가르친다. 그의 작업은 그의 예배 방식이 되었다. 그의 삶은 그의 메시지로 변모했다. 이것이 새로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펼쳐지는 모습이다. 너는 단순히 치유를 수행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본연의 모습으로 체화하기 시작한다. 너는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찾는 것을 멈추고 그 존재 안에서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그 순간이 내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집에 있다고 느낀 초기의 순간이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깊은 성스러움이 있었다. 라고 표현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문턱이라고 언급했으며 자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소음 없이 존재로서의 자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너가 한때 받아들였던 익숙한 역할들, 성취자, 해결자, 기분을 맞춰주는 자는 이제 조용해져 진정하고 거칠지 않은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너가 저항하던 부드러움이 이제는 힘으로 드러난다. 너가 이전에 두려워했던 침묵이 이제는 자유를 구현한다. 이 변모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신성한 도착지이다. 너는 어둠을 없애기 위해 양초를 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빛을 축하하기 위해 양초를 켠다. 글쓰기는 감정을 인상 지으려거나 비평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너의 영혼이 페이지를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행위가 된다. 너는 눈물 뒤에 숨은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멈추려 하지 않고 공간을 허용한다. 너의 감정적 풍경은 혼란 속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신뢰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의미한다. 너의 리듬이 바뀐다. 한때 너의 불안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너를 압도하던 야망은 서서히 더욱 차분한 것으로 변해간다. 존재, 의식, 단순함, 너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 너는 느끼게 된다. 무언가 시간이 초월한 너가 천천히 듣기를 기다려온 무언가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결국 준호는 풀타임 건축 경력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는 빛, 공기, 목적이 담긴 신성한 공간, 평화로운 집, 명상 공간을 설계하고 있다.
그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건물을 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고요함을 통합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그의 작업은 이제 그의 경배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를 단순히 수행하는 데서 벗어나 그것을 진정으로 체화하게 됩니다.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자신의 존재 속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위한 명확함에 대한 필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연결감을 느끼는 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열림을 인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 의미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게 하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진정한 자아가 다시 깨어날 때 세상은 전쟁터에서 순간순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고요한 호흡으로, 단순히 발전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존재가 된 사람의 고요한 확신으로 접근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러서기로 선택하는 신성한 경계입니다. 그 이유는 약함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조금은 낯설고 고요함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한때 안식을 주었던 역할에 피신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징후를 감지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들뜨고 세상의 소음이 비어있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내면의 더 깊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칼 융은 무의식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는 길을 닦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미세한 균열, 불일치의 불편함, 그리고 더 이상 알았던 공간에 맞지 않게 된 아름다움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리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고 있으며 영원한 당신의 측면들이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거나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여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존재를 요구할 뿐입니다. 불편함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갈망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이제는 이전에 추구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실한 듯한 기묘한 고요함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유일한 책임은 진실로 공명하는 것을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걸음, 숨쉬기,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언어 없이 소통하기 시작하는 방식에서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무대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촛불을 점화하세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외심을 담아서. 관중을 염두에 두지 말고 무언가를 작곡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이만큼 이끌어준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당신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조율하세요. 계속 부드러워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당신을 치유, 성장, 자아 발견의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바래온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이브 인 하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활성화하고 진리 변화,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되어야 할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